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썬데이입니다. 겨울에 아크릴 캔버스 그림들을 올리고는 벌써 이제 더위가 시작된 여름인데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그림 관련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유화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재료인 유화는 이름처럼 기름으로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유화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미술관이 아닐까 싶어요. 미술관에 가면 여러 작가들이 캔버스에 그린 유화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꼭 유화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작품들 중 대부분이 유화 재료로 그려져서 보존되고 있죠. 여러 유화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물화는 특히 더 특별한 느낌을 전달하는 듯합니다. 정물이나 풍경화와는 다르게 인물화의 유독 시선을 뺏기는 이유는 뭘까요? 인물을 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물의 표정, 포즈, 패션 등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데요. 인물의 감정을 읽어볼 수도 있고,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상해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성격의,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 그림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물화 중에서도 유화로 그려진 인물은 특히 더 매력적인데요. 멀리서 보면 사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화가가 그린 붓터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생동감 있게 그림이 전달됩니다.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캔버스 그림들을 보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기름으로 만든 유화 물감만이 지닌 깊은 색감과 물감의 질감이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유화 물감 특유의 깊이감 있는 느낌은 다른 재료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유화 물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유화 그림을 좋아하면서도 대부분 직접 그리는 데에는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에게 그림을 배우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유화 그림의 매력을 느끼지만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할 정도로 유화에 대한 큰 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화는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유화는 제일 나중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많이 퍼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필과 수채화를 기초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서양에서는 미술을 배울 때 보통 유화로 시작한다고 해요. 유화는 서양화라고도 부르죠. 서양에서는 유화가 그림의 기초인 셈입니다. 유화는 실력자들만 그리는 거라는 생각은 엄청난 오해인 거죠. 저의 경우 미술 전공을 하기 위해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운 것이 연필 소묘와 수채화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을 소묘와 수채화만 배운 셈이죠. 결국 대학에 가서야 유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대 안의 여러 과들 중 서양화 전공자들만이 유화를 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미술 전공자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유화를 다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유화를 어렵게 여기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다시 제가 10년 동안 소묘와 수채화만 그리다가 서양화 전공을 하게 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유화 그림을 새로 배워야 했을까요? 저에게는 재료만 바뀌었을 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유화 재료에 적응하는 짧은 시간 정도가 걸렸을 뿐 그동안의 소묘와 수채화로 공부해온 기본기로 충분히 유화를 시작할 수 있었죠. 결론은 유화가 다른 재료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소묘와 수채화를 배우지 않은 그림 초보의 경우에도 유화로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의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유화로 미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다면 소묘에서 공부하는 형태와 명암, 양감의 표현과 묘사를 물감으로 배우는 셈인 거죠. 그리고 수채화에서 공부하는 붓 사용 스킬과 색감의 사용법과 같은 기본기를 동시에 다지기에 충분할 겁니다. 유화는 어렵다와 마찬가지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 또 하나는 인물화는 어렵다인데요. 초보자는 인물화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눈 그리기 하나만 제대로 연습해도 그럴듯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인물화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자연 풍경이나 정물화와 그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제 이야기로 유화는 쉽고 인물화도 쉽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초보자가 정물화부터 시작하느냐, 인물화부터 시작해도 되느냐, 초보자가 유화로 시작해도 되느냐에 대한 그런 답일 뿐 유화와 인물화가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유화가 수채화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인물화가 정물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꼭 그려보고 싶은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풍경, 정물, 아니면 인물? 모두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